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으로 IT 인더스트리의 다양한 소식과 아카마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아카마 유튜브 수다방의 진행자 샘 아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는 한번 또 하고 시작하시죠. 네, 좋네요. 예. 일단 저희가 아카마의 유튜브 수다방이라는 채널을 이번에 개설을 하게 됐는데요. 먼저 이 채널 시작하기 전에 각자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이커머스 인더스트리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아이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마이 코리아에서 하이테크 인더스트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카마이 유튜브 수다방은 일단 아카마이에 대한 회사 소개와 아카마이가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신의 IT 트렌드, 보안이나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리기 위한 목적의 방송입니다. 네, 원래 IT라든지 이제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좀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고 딱딱한 주제고 이런 것들로 이제 생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아카마이 유튜브 수다방에서는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주제들을 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고, 그래서 좀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에 다가가는 이제 그런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영업을 하다 보면은 아카마이가 어떤 회사예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아카마이에 대해서 정확히 좀 소개도 드리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카마이라는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이제 주변 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일본 회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네. 그리고 실제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왜 그 일본 쌀 품종 중에 아키바리라고 있잖아요. 아키바리죠. 네. 그런 이제 새로운 품종인 아카마이라고 하는 이런 그 쌀 품종을 도매하는 회사에 가서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농업을 하시는 회사로? 그렇죠. 농업을 하는 회사로 알고 좀 있었겠네요. 제가 농부처럼 이렇게 약간 좀 피부도 이게 많이 까무잡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좀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카마이란 이제 어떤 회사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재미있는 이 에피소드들과 함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카마이는 그럼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물론 이제 아카마이는 이제 CDN 서비스를 하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회사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기 전에 좀 재밌는 이제 창업 배경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카마이는 이제 1998년도에 MIT의 응용수학과 교수였던, 지금 현재는 저희 아카마이의 회장님이시죠. 이제 톰 레이튼 회장님께서 1998년도에 창업한 회사고요. 스타트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창업 배경이 좀 재밌는데, 톰 레이튼 박사님 옆방에 그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 박사가 계셨고요. 인터넷의 아버지. 네. 네. 이 두 분께서 하루는 이제 좀 담소를 좀 나누시다가 팀 버너스리 박사께서 이 인터넷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연결된 이제 어떤 네트워크잖아요. 그렇죠. 이 네트워크들이 점점 더 연결이 될 것이고, 커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고 가는 데이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점점 더 네트워크가 늘어나다 보면 이 인터넷상의 정체 현상이 생길 것이다. 느려질 수 있는 네.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을 이제 덜 하게 될 거고요. 네, 네.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톰 레이튼 박사님께서, 전공이 뭡니까 이분이? 응용수학 네, 전공하시죠. 그렇죠. 응용수학. 이 응용수학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런 인터넷 정체 현상을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정체 현상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끝에 특허들도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CDN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개념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탄생한 그런 배경이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인터넷이 생겨나고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고, 이러한 인터넷의 적체 현상, 병목 현상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학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이제 CDN이고, 아카마이에서 최초로 CDN이라는 개념을 정립을 시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아카마이 관련해서 이 회사의 이름이 이제 어떤 뜻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카마이라는 뜻 자체는 하와이어로 인텔리전스, 스마트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창업 당시에 미국 대학가에서 하와이어가 좀 유행을 했었대요. 그 일종의 당시에
밈 같은 그런 그렇죠. 현상이라고 요즘 보면은 보시면 밈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유행을 했었고 창업주님께서 창업 당시에 하와이어로 뭔가 우리 회사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다가 스마트와 인텔리전스란 뜻을 지닌 아카마이란 이름으로 창업을 하시게 되신 거죠. 결국 아카마이라는 말은 이제 하와이어 네네네.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카마이 제품 중에 하와이어를 품고 있는 제품 이름명들이 좀 덜어 있어요. 아시는 거 몇 개 있으시지 않으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여기 아카마이 입사를 하고 처음 이제 회사 포털에 이제 접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포털 맨 위에 어떻게 써 있었냐면 알로하라고 써 알로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아카마이의 포털의 공식 명칭은 알로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알로하가 이제 하와이어로 안녕이라는 안녕. 뜻이잖아요. 결국 회사에 와서 업무를 할 때 딱 처음 접하는 포털이 이제 알로하라고 이제 안녕이라고 인사를 해주는 그렇죠. 거죠. 네, 많이 저도 들어가요. 하나 아는 게 네. 있어요. 지금도 이제 서비스 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비스 제품이고요. 보안 제품 중에 코나 사이트 디펜더라는 게 있습니다. 뭐 디도스 방어도 해주고 웹방화벽 역할도 해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코나라는 것이 하와이 커피죠. 이게 하와이 색깔을 입힌 제품명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종된 제품도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예전 뭐 프로덕트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예전 프로덕트 중에는 테라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프로덕트가 있었고요. 테라가 이제 그 하와이어로 뭐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테라로사 커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저는 약간 맥주 생각이 지금 나가지고. 그러네요. 아. 또 다른 게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아쿠아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아쿠아맨. 예, 예, 예. 아쿠아맨. 예, 그래서 어떤 그 물이라고 하는 하와이어 뜻이 담겨져 있는 이전 프로덕트들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단종에 대해서 그 용어들을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창업 당시에 어떤 그런 하와이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회사 용어들을 만들었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하와이어가 좀 독특하면서도 재밌는 말이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러면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그 CDN의 개념에 대해서 네. 좀 알려드리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CDN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이렇게 좀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CDN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어 자체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의 약자고요. 컨텐츠를 딜리버리 해주는 전용 네트워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망이 있고 그것에 중첩돼서 CDN망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산다고 해봅시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제품 혹은 어느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 그것들을 저희는 지금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배송, 물류, 인프라를 통해서 저희가 그 제품을 내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 거죠. 컨텐츠의 개념은 인터넷에서는 일종의 상품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소비함에 있어서 내가 직접 갈 거냐 아니면은 CDN망을 거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직접 가게 될 경우 뭐 실제로 강원도에 물건을 사러 간다든가 공장으로 내가 직접 물건을 사러 가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배송해 주는 서비스, 컨텐츠를 배송해 주는 서비스. CDN망을 타게 되면은 해당 제품을 좀 더 우리랑 가까운 곳에서 그렇죠. 받아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게 실제 이용자의 가까운 곳에다 두고 그 서비스가 필요할 때 바로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 컨텐츠를 배송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인터넷상에 있는 물류 서비스, 뭐 그렇죠. 그 물류 센터라고 네네.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요즘 OTT 이런 것들 이제 서비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영화의 원본들이 요즘 넷플릭스가 이제 미국이 본사니까 미국에 있다고 하면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 영화를 보려면 이 전송하는 거리가 뭐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 그렇죠.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그 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는다면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이 영화를 볼 때 뭐 끊김이 있을 수도 있고. 끊김도 있을 수 있고 네. 처음 이제 영화를 플레이를 눌렀을 때 바로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인터넷 상황이 혼잡하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자체도 안 될 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 뭐 모바일이든 뭐 PC든
TV든 키고 플레이 버튼 누르면 이제 거의 대부분 바로 이제 영상이 전송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그 CDN 서비스를 하는 이런 CDN 서비스 사업자의 어떤 그 망에 이 영상 서비스들이 이제 전방 배치가 되어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고객 가까운 곳에 컨텐츠가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CDN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캐싱이라고 하거든요. 오리진 컨텐츠를 사용자 가까운 곳에다가 캐싱을 해두고 요청이 있을 때마다 오리진 쪽으로 가지 않고 이제 바로바로 아. 컨텐츠를 내려주는 거예요. 인터넷에 컨텐츠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텍스트도 있고 뭐 흔히 이미지. 우리 이미지, 그쵸. 이제 동영상, PC나 모바일을 이용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내용들 인터넷에서 보는 것들을 다 컨텐츠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인터넷 서비스가 더 풍부해지고 더 빨라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CDN 서비스다. 네. 라고 이해를 하면은 될까요?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서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그러면은 CDN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이렇게 실제적으로 모르시지만 거의 1년 365일 항상 CDN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거의 뭐 그런 거죠. 뭐 이 OTT 서비스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많이 하는 이제 모바일 게임 서비스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온라인 쇼핑, 온라인 모바일 쇼핑도 쇼핑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만 생각하시지만 그 실제로는 뒷단에는 대부분 다 CDN 서비스를 네. 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저희와 같은 CDN 공급 회사들이 컨텐츠를 열심히 나르기 위해서 실제 이용자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서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약간 그 음지에서 일하는 국정원 같은 그런 예. 그렇게 보실 네. 수도 있는데요. 매우 빠르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전송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이 CDN 개념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잘 되시지 않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추가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요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나 더 이제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게 네. 그 CDN 이제 캐싱 기술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CDN이라는 기술이 약 20년 전쯤 나온 기술인데 20년쯤 됐죠. 그 예. 20년 동안 이 CDN 기술에 변화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캐싱이라는 개념이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 네네. 그걸 계속 지금도 쓰고 있다면 여기에 어떤 기술 발전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약간 그 CDN의 어떤 기술 변천에 대해서 좀 쉽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자리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아, 네. 20년 된 기술 너무 오래된 기술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CDN 서비스라는 게 인터넷이 그동안 20년 동안 발전해 왔듯이 CDN 서비스도 세대별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1세대부터 현재 세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수 네.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저희가 이게 딱 나눠졌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 CDN 기술이라는 게 약 뭐 세대를 나눠 보면 1세대부터 지금 현재는 한 4세대 정도. 아, 4세대 정도. 거든요. 1세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캐싱 기술이죠. 네. 캐싱 기술은 이제 정적인 컨텐츠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을 캐싱 기술, 즉 복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1세대의 기술이었다고 주로 보는 이제 거고요. 전송에 초점을 네. 둔 거였고 네.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가 존재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전송에 초점을 둔 그런 서비스, 딜리버리에 초점을 둔 서비스가 1세대 네. CDN 서비스인 것 같고요. 2세대는 뭐냐면 이 컨텐츠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이 컨텐츠들과 이 사용자들 간의 어떤 인터랙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는 이제 동적인 컨텐츠라고 하는데요. 이 동적인 컨텐츠는 이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컨텐츠를 동적인 컨텐츠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쪽 IT 쪽에서는 이제 개인화된 컨텐츠라고 합니다. 개인화된 컨텐츠, 뭐 뭐 예를 장바구니가 될 수도 들자면 있고. 그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물건들을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면 이게 캐싱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를 보게 되면은 좀 곤란한 일들이 사고 생길 수 납니다. 있잖아요. 예, 네. 사고죠. 네. 요런 이제 개인별로 다르게 보이는 컨텐츠들 이런 그런 건 이제 것들. 동적인 컨텐츠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또 다른 걸로 얘기를 들면
뭐 주식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값이 계속 변하는 그렇죠. 정보들이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값이 달라지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 동적인 컨텐츠라고 하고요. 환율 정보, 뭐 주가 정보, 뭐 그런 것들이 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2세대에서는 바로 이런 동적인 컨텐츠들에 대한 캐싱을 하면 안 되죠. 네. 네. 가속 서비스들을 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세대는 이 가속 서비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대였다고 얘기를 네.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3세대로 갑니다. 3세대는 이제 점점 이 스마트폰들이 등장하고 디바이스들이 다양해지고 이게 모바일에 대한 요건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콘텐츠 사이즈도 너무 네. 커졌어요. 네. 그리고 인터넷상의 이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공격 이런 것들이 공격이 많아지죠. 있죠. 그래서 네. 3세대는 이 모바일과 인터넷상의 어떤 보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카마이 같은 경우도 이런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들에 주목을 하게 됐고요. 그 어떤 서비스 사업자들보다 빨리 이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많이 내놓게 되었죠. 보안 측면과 퍼포먼스 측면이 이제 추가된 것이 3세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특히 아카마이에서는 이제 이미지도 자동으로 최적화해주는 서비스들이 있고 비디오를 자동으로 최적화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트래픽, 그러니까 공격 트래픽도 방어해주고 그런 서비스들이 이제 3세대로 가는 그렇죠. CDN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캐싱만 하던 어떤 단순한 서비스에서 가속 그리고 이제 보안까지 보안. 아우르는 이런 서비스로 이제 진화를 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4세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세대는 지금 어떤 뭐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네. 4세대를 얘기할 때는 이 엣지 컴퓨팅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4세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네. 이 엣지 컴퓨팅이 뭐냐면 가까운 곳에서 뭔가 우리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서 서비스 처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촉발된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IoT라든지 그다음에 5G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제 콘텐츠도 정말 다양해졌고 그런 거죠. 그리고 블록체인 뭐 이런 신기술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는 그 데이터 센터 내에서 이제 처리하던 이런 컴퓨팅이 조금 더 우리하고 가까운 이 엣지에서 처리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그런 개념이죠. 자율주행도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과거보다 더 빠른 실시간성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극초저 지연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뭐 지금 5G, 6G로 갈 때 그런 극초저 지연이란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면 결국 오리진 서버에서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사용자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하고 관련 있는 과정에서 진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네. 뭐 AI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과거에는 데이터 센터까지 먼 데이터 센터에서 이제 처리하던 것들을 좀 더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 대두하게 됐고 지금 현재 이제 CDN 서비스들이 바로 그 엣지 컴퓨팅 쪽을 강조하면서 이쪽 영역으로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스마트해지고 더 많은 일들을 엣지가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아카마의 창업 배경, 아카마의 뜻, 그리고 CDN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CDN의 어떤 세대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저희 아카마 유튜브 수다방에서는 뭐 저희들 말고 좀 더 이제 그 전문가들이 네. 전문화된 얘기들을 드리는 그런 이제 주제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실 거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IT 용어도 최대한 좀 줄이고 편하게 드리려고 네. 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 채널에서 계속 방송될 내용들은 보다 전문적이고 보다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전문가들 해주실 거고 네. 저희는 좀 말랑말랑하고 네. 재밌는 주제로 네. 앞으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몰랐던 내용들도 좀 알게 됐고요. CDN 서비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아카마이가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카마이 유튜브 수다방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샘과 아이언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